안녕하세요. 이상한 날의 에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악 없이 저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으로 토론토 북서쪽에 위치한 다운스뷰 파크를 같이 걸으실 거예요. 지금 토론토는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스테이 앳 홈 발령 중이고요. 필수적인 식료품이나 직장 출퇴근 또는 개인적인 질병상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약국을 가는 경우, 그리고 야외 개인 운동이나 산책 이런 정도만 유일하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스테이 앳 홈 발령 났을 때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찍은 것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제자리 걷기나 집에 있는 트레드밀을 걸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나 다른 영상보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나 TV로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고화질로 맞춰주시면 더욱 선명한 화면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쥐밥 레시피, 베이킹, 토론토 구석구석 그리고 다이어트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스뷰 파크는 사실상 세계 유명한 다른 오래된 공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원래 공군 기지 땅이었고요. 1995년에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공군 기지를 폐쇄를 발표를 한 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공원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291에이커라고 하는데 정말 감이 오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35만 6,234.654평 이라고 그렇게 환산을 해보았는데도 이 또한 감이 오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축구장 면적이 약 2,200평이라고 했을 때 축구장이 한 162개 정도 합쳐진 그런 크기더라고요. 그냥 크다라고 해두겠습니다. 토론토에 없는 게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이 없고 하나는 바다가 없어요. 산이 없는 대신에 가끔 이렇게 공원 같은데 언덕이 덜어 있는 정도이고요. 바다 대신에 바다처럼 커 보이는 호수가 있어서 거기도 물가인 탓에 비치라고 부른답니다. 아무튼 이 언덕은 그닥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탁 트인 사방을 둘러보기에 좋은 곳이죠.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완만하게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약간 저녁 어스름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대였는데 적당히 구름이 있어서 구름 사이로 햇볕이 신비롭게 비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언덕의 정상에서 한 바퀴 둘러가면서 사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원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창 개발 중이라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작은 호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는 남쪽 부분만 돌 거라서 호수 부분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대한 공원은 단순히 일반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면서 스포츠와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및 체험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기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농장 같은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여름에는 락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있어서 인디 락 밴드들의 공연과 전국,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이를 구경하러 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마치 해변 같은 패션 룩을 구경할 수 있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소 소음 때문에 힘든 며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공원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뉴 이어즈 데이, 즉 설날이나 캐나다 데이 같은 굵직한 국경일에만 볼 수 있는 불꽃놀이 행사도 또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잠시 야생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토끼, 코요테,
여기식으로 발음하면 카야리, 그리고 라쿤, 너구리 종류이고요. 청설모, 여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웃 주민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고라니 또는 사슴 같은 아이들도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리시는 바와 같이 새소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무려 190종의 새들이 이곳 다운스뷰 파크에 깃들이고 산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풀 이름이나 꽃 이름 또는 나무 이름에는 은근 남들보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새 이름에는 그닥 조예가 깊지 않아서요. 글쎄요, 오늘 이 다양한 새소리는 그저 아름다운 노랫소리 정도로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만나실 수 있는 새들의 종류는 딱따구리, 캐나다 구스, 그리고 매, 외가리, 부엉이, 올빼미, 그리고 붉은 어깨 검정새. 지금 이렇게 우이 우이 이렇게 우는 이 새소리가 붉은 어깨 검정새입니다.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넜고요. 이 길을 따라 거대한 땅콩 모양으로 썰킷으로 만들어 놓아서 여기서 조깅이나 워킹, 러닝 아니면 자전거로 한 바퀴 도르실 수 있어요. 길이가 2.7km여서 천천히 걸으시면 한 40분 정도로 운동하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샛길이 있어서 무리스럽지 않게 자신의 코스를 정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겨울철에는 여기를 따로 메인테넌스, 즉 유지, 보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눈이겠죠. 그래서 눈길을 걷거나 운동을 하실 때는 각별히 개인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 이를테면 코요테 같은 공격성 있는 종류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주의를 요합니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나 퀵보드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다른 운동기구 없이 직접적으로 보행하거나 조깅하시는 분들, 서로 배려를 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토론토 뒷골목 토크라고 버스 타러 가기 전에 주택가 길을 걸으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택가에는 진정 주택만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공원에는 온리 공원만 있습니다. 한국처럼 중간에 무슨 간단한 간식을 파는 곳이나 솜사탕 파는 곳이나 이런 곳은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공원의 입구에 브런치 카페가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만 보통 공원 안에는 철저하게 공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캐나다는 노상 음주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반드시 허용이 된 식당이나 주점 안에서만 드링크가 가능하고요. 다만 락 페스티벌이나 각종 야외 행사일 경우에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를 해 두고요. 역시 그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그 공원의 상쾌함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불편한 스멜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토론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야외 바베큐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 교회나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공원에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야채, 옥수수, 그리고 아이들의 기쁨인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코로나 발발 이후로는 작년과 올해는 도통 찾아볼 수가 없는 풍경이었죠. 그러한 바베큐 문화 또한 허용이 된 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 다운스뷰 파크는 도시락을 들고 와서 먹는 피크닉은 허용이 되지만 직접 불을 이용한 취사 조리는 지정이 된 구역에서만 특별한 행사 시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공원 관련한 자세한 이용 수칙은 반드시 미리 전화나 이메일 회신을 주고받음으로써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굳이 거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공원 이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바베큐가 허용된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택의 폭은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포장이 된 길도 있지만 이날은 자연과 주파수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흙길을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완전 숲길도 있는데 거기는 다음 편 영상에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을 굉장히 많이 개발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인공적인 부분보다는 자연적인 부분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사람들도 야생 동물들도 또 야생 식물들도 모두 다 더불어서 이 공간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저 초록초록한 자연만으로도 이 가득한 곳을 걸으면서 느끼는 바람과 바람에 나부끼는 풀잎들과 나뭇잎들의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가 저는 참 좋네요. 토론토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3월 14일에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당겨서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1시간 일찍 일과가 시작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어서 전기 사용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고 또 햇볕을 많이 쬐므로써 국민 건강도 증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사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저는 여름에 밤 9시, 10시까지가 환하게 밝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계절을 보내고 11월 7일이 되면 새벽 2시가 1시가 되어서 여름에 세이빙을 해두었던 1시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오후 한 4,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진답니다. 여기는 아까 언덕에 비하면 언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냥 오르막길 정도인데요. 경사는 한 10도에서 15도 그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인적도 별로 없고 위에 빨간색 예쁜 야외 의자가 놓여 있어서 잠시 쉬어갈 겸 앉아보았습니다. 저런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그래서 저도 오늘 한 컷 했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쉬고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반가운 친구들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청둥오리 커플인데요. 아시죠? 청둥오리는 녹색 화려한 깃털이 수컷이고 갈색 순수한 깃털이 암컷이라는 거. 그리고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녀요. 저도 처음에는 멀리서 녹색만 눈에 띄어서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갈색도 옆에서 나란히 풀을 뜯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토론토에 이민 온 지 딱 만으로 9년, 그래서 햇수로는 10년이 되는데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마도 이듬해 겨울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완전 겨울 왕국 실사판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프리징 레인이라고 얼음비가 와서 정말 모든 나뭇가지들이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투명하게 코팅이 되어서 이 세상 같지 않은 그런 아름다움을 자아냈었는데 문제는 나뭇가지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뚝뚝 부러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심지어 주차된 차들이나 다른 건물 등에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어서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이나 심지어 수돗물까지 얼어버리는 정말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로 시작한 끔찍한 몇 주간이 지속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적응을 잘하는 인간의 특징답게 다들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동안 인사도 안 하던 이웃들과도 소통하고 특히나 독거 노인분들이나 여러 힘든 상황의 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저는 그때도 수업을 쉬지 않았는데 저녁 시간에 하던 과외 수업을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옮겨서 했고 학생들과 모여서 같이 휴대용 가스 버너로 불을 피워서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함께 나눠 먹은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가까운 목사님 가정의 식구들과 같이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프리징 레인에 몸살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실제 정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었던 반면에 정작 자연 생태계상으로는 크게 예년과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만이 자연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토론토 하면 뭔가 한국과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어쩌면 제가 보여드리는 토론토의 모습은 그냥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젊은 친구들이 북적이는 번화가나 다운타운 등지를 다니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당분간은 여유롭고 조용한 풍경들 위주로 나가서 걸으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면 외출이 자유로워지겠죠? 그때는 색다른 정말 말 그대로 이국적인 이 도시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 멘트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운스뷰 파크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 없이 오롯이 자연의 풍경만 조용히 감상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야생 애기 토끼도 만나고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쨍한 석양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비치는 길이 더 이쁠 겁니다. 눈으로나마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 토끼 발자국인데 이거. 사라졌다.